765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하니까 이 식은요, 바로 항등식입니다. 아시겠나요? 꼭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좌변은요, 이 피적분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했으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a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되고요. 우변은 그대로죠. 여기를 미분했다고 이 식을 또 미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좌변 자체가 이 a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고 우변은 그냥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대로입니다. 이 식이 바로 x에 대한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 되니까 우리는 계수 비교법에 의하여 제곱의 계수 a는 1이 되어야 되고 x의 계수 b도 1이 되어야 되고 c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3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 b, c 모두 합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우변도 미분하면 안 돼요. 좌변만 미분한 것이니까 좌변은 그대로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솔라당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66번입니다. 자, 다음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있는 것은 이 피적분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니까 이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4x 제곱 마이너스 5x가 되고 적분 상수가 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음도 적분한 다음에 미분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바로 3차 방정식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림차순 형태로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이죠. 즉, 3차 방정식의 근의 합을 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냥 모든 근이에요. 서로 다른 근이 아니죠. 서로 다른 실근만 구해주는 게 아니고 모든 근이기 때문에 중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중근을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개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은이 나와도 그 흑은까지도 모두 다 더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실근이나 서로 다른 실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의 합이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모든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 세 근의 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3차항의 계수분의 2차항의 계수의 반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여기서 근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물론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해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근을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모든 근은 실근 포함 흑근까지도 모두 다 적용시키는 것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2차 방정식이건 3차 방정식이건 실근, 흑은 모두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67번입니다. 자, 함수 라지 fx가 다음과 같을 때 f0의 값이 1일 때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피적분 함수를 어떻게 해라? 미분한 다음에 그 미분한 게 피적분 함수가 되겠죠. 다음에 적분하라고 했습니다. 미분하고 적분하건 미분하건 이 피적분 함수는 그대로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미분하고 나중에 적분하니까 나중에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꼭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F0이 1이라고 했죠. 따라서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바로 1이 되어야 되므로 적분상수가 바로 무엇이다? 1을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지 F를 구해야 됐고 F의 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의 세제곱은 27이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되니까 바로 24 플러스 1.
바로 25가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68번입니다. 자, fx가 주어졌고요. 자, gx와 hx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했습니다. 자, h-2의 값이 주어졌고 g2와 h-1의 값을 물어보니까 우리는 gx와 hx를 이 두 식을 가지고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gx는 어떻게 되나요? 자, 피적분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했으니까 그대로 피적분함수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미분했으니까 바로 뭐다? 우리가 굳이 무엇을 적분상수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hx는 어떻게 됩니까? hx는 피적분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그대로 피적분함수가 나오는데 무엇? 바로 적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적분상수 c를 꼭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gx는 fx와 같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요. 자, hx는 fx인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적분상수 c를 붙여줘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g와 h는 어떻습니까? 바로 y축으로 평행 이동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h-2가 1이라고 했죠. 이것을 가지고 적분상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h-2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가 되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c가 되는데 얘가 1이므로 결론적으로 적분상수 c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g와 h는 y축으로 gx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G2를 구하면요. G2는 X자리 2를 넣으면 되니까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니까 얼마가 되고 8이 되고요. H-1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죠. 이 두 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한 값은 바로 8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769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자, f2의 값이 주어졌고, 이때 f0의 값을 구하라. 그럼 fx를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등식에서 좌변은요, 자, 적분한 다음에 미분했죠.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요. fx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로 솔라당 나오면 됩니다. 미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적분상수론 붙이면 안 되겠죠. 자, 우변은 어떻게 됐죠?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요. 이 두 배의 fx 플러스 자, 칼로를 정확하게 맞죠? 플러스 4x 제곱인데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를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fx를 생각해야 되니까 fx로 바로 모아주면 이항해버리면 2fx 마이너스 fx니까 fx가 되고요. 나머지를 모두 다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4x 제곱 그리고 플러스 2x가 되죠. 적분상수 c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c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F2가 마이너스 15니까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5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4니까 마이너스 16이죠. 그리고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C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5는 바로 마이너스 24에서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C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적분상수는 얼마가 된다? 바로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따라서 C가 5니까 자, 이 fx 끝에 5를 이렇게 대입하면 fx 함수 추론이 끝났네요. 근데 물어보는 것은 F0이죠. F0은 바로 상수항을 의미하니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은 적분상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바로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됩니까? 잠시만요. 여기에 적분상수 C가 있고요. 넘어가고 그러면 C가 마이너스 C가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C면 여기서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요. 무엇을 여기에 부호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자,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C죠. 맞나요? 그러므로 C는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0 플러스 15니까 마이너스 5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원래 C였잖아. 마이너스 C였잖아요. 그죠? C가 A항에서 C가 마이너스 5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플러스 5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맞죠? 여기에서 선생님이 부호를 플러스 C로 바꾸어서 실수를 해버렸네요. 자, 따라서 구하는 F0은 바로 적분상수 5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원래 우리가 적분상수를 플러스 C를 놨는데 자, 이 항에서 마이너스 C가 되었고 맞죠? C가 마이너스 5니까 다시 여기는 플러스 5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70번입니다. 자, 함수 fx의 최대값이 10일 때 f2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넣을 수가 있나요? 자, 피적분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그대로 6x x 제곱이 나오는데 자, 마이너스 x 제곱부터 적어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6x가 되고 자,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 c를 붙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fx는 바로 2차 함수가 되고 2차 함수의 최대값이 10이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항상 최대값을 구할 때는 무엇을 바로 2차 함수의 바로 이 꼭지점의 x좌표, 바로 대칭축을 찾아야 되겠죠. 그 대칭축은 미분해서 x값, 미분해서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도 되지만 우리가 2차 함수는 자, 마이너스 2a분의 무엇이 있다? b가 있죠. 따라서 마이너 플러스가 되고 꼭지점의 x좌표가 3이죠. 그걸 실질적으로 미분해 보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2x가 6이기 때문에 x는 3이죠. 바로 극대값을 찾아는 것입니다. 자, 그때 x의 범위가 없잖아. 없죠? 그러면 실수 전체를 의미하니까 최대값은 바로 꼭지점에서 무엇이 발생한다? 최대값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x 이퀄 3을 fx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자, 마이너스 9 플러스 18 플러스 c가 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되라? 10이 되라는 거죠. 자, 따라서 9 플러스 C가 얼마니까? 10이니까 이렇게 해서 적분상수 1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적분상수를 우리가 1을 찾아냈잖아요. 그죠? 따라서 함수 fx 추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F2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X자리 2만 대입하면 되니까,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13에서 4를 빼야 되니까 F2의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2는요, 3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은 떨어졌죠.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진 게 2일 때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건데,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는 대칭축에서 바로 한 칸 차이는 바로 y값도 한 칸 차이가 난다고 했죠. 따라서 10보다 하나 작은 바로 9가 된다는 걸 그대로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71번입니다. 자, fx는 자, x에 대한 50차 함수가 되래요. 그죠? 50차. 그런데 형태가 50x 50제곱, 49x 49제곱, 그러면 다음은 48 맞나요? 48x
48제곱. 이런 형태로 계속 나가겠죠. 그럼 2x제곱 앞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x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럴 때 라지 f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라지 f0의 5를 주는 것은 바로 적분상수 값을 준 거죠. 그때 f1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x자리에 먼저 1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을 가지고 라지 fx를 먼저 찾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인테그랄이 지금 여기 두 개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 라지 F, 이 바깥에 있는 F의 바로 적분 변수는 여기 있는 dx가 되겠죠. 그러면 이 fx를 미분하고 적분하잖아요, 이거죠. 맞죠? 미분하고 적분한다. 그러면 요게 먼저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될 내용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한번 적어 볼게요. 라지 fx는 인테그랄에 자, 여기 앞에 ddx가 있죠. ddx가 있고요. 자, 이 박스를 처리해 보면 자, 비적분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그대로 fx가 그대로 나오는데 적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적분상수 c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남은 이 dx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피적분 함수가 누가 피적분 함수죠? fx 플러스 c잖아요. 얘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죠. 얘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 알맹이가 그대로 fx 플러스 c라고 나와야 되겠죠. 이 알맹이 자체가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가 또 붙어야 되죠. 적분상수가 또 하나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분상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굳이 여러 개 쓸 필요 없고 하나로 통일해서 그냥 하나로 만들어서 써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라지 fx는 이 스몰 fx에다가 얼마를 c를 더한 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x 50제곱 플러스 49의 x의 49제곱. 한 번 더 적어볼까요? 48의 x의 48제곱. 이런 식으로 적어가면서 3x의 세제곱, 2x의 제곱, x까지 표현한 게 fx인데 여기에다가 적분상수 c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F0이 오라고 했으니까 F0이 오라는 말은 이 X자리에 다 0이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이 적분상수 값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원래 X자리에 0을 대입한 것은 바로 상수항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한테 묻는 F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F1은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 X자리에 1을 대입한다는 것은 개수들의 합이라 그랬죠. 따라서 개수들만 모두 다 더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되고 마지막에 5까지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1부터 50까지의 합을 먼저 생각해 주면 되겠죠. 1부터 50까지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값에다가 5만 더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수열이죠. 자연수 수열의 합공식 기억나나요? 2분의 개수 곱하기 개수가 몇 개죠? 50개죠. 곱하기 개수보다 하나 더 큰 거. 맞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해도 되고 1부터 50까지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예요. 등차 수열이잖아요. 일반항이 K가 되겠죠. 따라서 이 수열은 자연수 수열과 똑같잖아요. K 공식은 2분의 자, 넘 곱하기 넘 플러스 1이죠. 50 곱하기 51. 그러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로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을 1로 보고 50번째 항을 50으로 보면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가 몇 개죠? 5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식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계산만 해주면 2와 50을 약분하면 25가 되니까 25 곱하기 51을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5를 곱하면 255, 2를 곱하면 102가 되어서 127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275에다가 얼마만 더 추가한다. 5를 빠뜨리면 안 되겠죠. 5를 더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128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